이번 장에서는 기둥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건축물의 기둥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죠. 건축물의 기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면의 크기에 비해서 길이가 상당히 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위에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죠. 즉 지붕의 무게가 압축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계 요소로서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 대비 길이가 긴 봉이 축방력을 압축력을 받는 기계 요소를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이것은 사행정 엔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행정 엔진의 이 폭발 행정을 예를 들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가솔린이 폭발하면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고, 그러면 이 힘이 커넥팅 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임이 전달되고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면서 결국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해가지고 자동차를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엔진의 원리죠. 이때 이 커넥팅 로드는 보시다시피 길이는 긴데 비해서 이제 단면적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스톤이 내리 누르면서 압축력을 작용시키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기계에 있어서 기둥 요소의 대표적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스파게티를 하나를 잡은 다음에 스파게티 국수를 압축력을 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압축이 되지가 않고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이게 부러져 버리죠. 꺾여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둥은 압축이 되기보다는 이제 좌구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A, B 기둥이 이렇게 있고 압축력이 작용할 때 이때 P 값이 아주 작을 때는 이 기둥은 별 문제 없이 견뎌내지만 P 값이 어느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압축이 안 되고 이렇게 좌굴이 돼 버리죠.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우리는 P 값이 일정한 크기 이하일 때는 기둥이 견뎌내고 그 이상일 때는 못 견뎌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때 그 P를 우리가 임계하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설계할 때는 그런 임계하중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견뎌낼 때를 우리가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좌골이 나는 것을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이 모델을 통해서 안정과 불안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B 기둥이 있고 압축력 P가 작용하고 있는데 옆으로 스프링 상수가 베타인 스프링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프링이 발휘하는 힘은 스프링 상수 곱하기 실제 늘어나는 길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둥에 옆으로 이렇게 외란, 즉 노이즈가 들어와서 툭툭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회복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획 꺾여 버릴 겁니다. 즉 이 힘 P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돼 버리는데요. 여기에 동전만한 아주 작은 무게가 돼 있다면 이런 옆에서 툭툭 치더라도 항상 돌아오겠죠. 그러나 아주 무거운 바위가 있다고 하면 아주 불안정해져서 조금만 옆에서 쳐도 이 기둥은 획 돌아가서 다시 복원되지 않을 겁니다. 그 지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기둥이 세타라는 각도만큼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프링이 실제로 늘어난 길이가 L 세타가 되죠. 그러면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이 힘 F는 거기다가 스프링 상수 베타를 곱한 것이 되어서 베타 L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 힘은 복원력이고요. 즉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고, 이 P는 이 기둥이 복원되지 않게, 즉 획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P에 의한 모멘트와 이 F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서 안정과 불안정이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의 기준점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복원이 가능한지를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에 의해서는 팔 길이가 L 세타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L 세타죠. 그래서 PL 세타가 반시계 방향으로 양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복원력 F는 팔 길이 L로서 FL이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FL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값이 합이 양일 때와 0일 때, 음일 때가 있겠죠. 만약에 양이라고 하면 이 값이 양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기둥을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시그마 MA가 양수면 불안정이 되어서 좌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즉 이 식에서 보면 P가 베타 L보다 클 때입니다. 만약에 시그마 MA가 음수면 이 부분이 크니까, 즉 복원력이 크니까 안정하게 되는 거고 복원이 된다는 뜻이고, 이때 이 식에서 보면 P가 베타 L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안정하다는 거죠. 따라서 P가 베타 L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베타 L보다 작을 때는 안정, 클 때는 불안정. 그래서 이때 P를 우리가 임계하중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표기하기를 PCR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R은 critical이라는 것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단이 핀으로 지지된 기둥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 B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에 이제 압충격 P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단이 지금 핀 고정입니다. 여기도 핀 고정이고 이쪽은 가동 핀 고정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점을 중심으로 좌표축을 이쪽 높이 쪽으로 된 걸 X, 이쪽을 Y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Y로 잡은 이유는 이것이 기둥이기 때문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좌표축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보의 그 XY 축하고 사실상 일치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이것이 좌굴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질 때 이 휘어지는 곡선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휘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때 이 그 실제로 처음에 위치에서 휘어져 내려간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x라는 위치, 이 지점에서부터 x라는 위치까지 한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평형식을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여기가 C라고 하면 AC의 부분이죠. 이것이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반력은 지금 P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양쪽이 P니까 P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이것이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P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멘트 평형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이 단면에서는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C점을 중심으로 모멘트 평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모멘트 합을 보면 당연히 M이 있고, 그리고 P가 우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PY가 되죠.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이 P와 이 P는 시계 방향으로 이것을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PY가 됩니다. 그래서 equal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단면에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P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보의 처짐 곡선식 EI-Y2'은 마이너스 M이라는 식이 있죠. 이 식에 이것을 대입을 해서 이 Y 곡선을 이제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옮기면 이렇게 2차 미분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는 과정은 이제 공업수학 등에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 i로 이렇게 양변을 나눈 다음에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때 이 i분의 p를 임시로 알파 제곱이라는 이제 상수값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되죠. 근데 이 식은 일반 해를 가지는 그런 미분 방식인데요. 이 일반 해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인데요. y는 C1 sin 알파 x 더하기 C2 코사인 알파 x,
이게 일반해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두 번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C1, C2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경계 조건은 보시다시피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이지를 말합니다. y 값이 0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0이고요. 또 하나 여기 더 있습니다. x가 l일 때도 역시 y가 0이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x가 0일 때, x가 l일 때 각각 y 이퀄 0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면 x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건 사라지고 그래서 C2가 0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xl을 집어넣어서 식을 구하면 C1 sin 알파 L은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은 성립하려면 C1이 제로이거나 또는 sin 알파 L이 제로이거나 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C1이 제로다 하면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보시면 C1과 C2가 다 제로면 y는 0이 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y 값이 제로니까 결국은 기둥이 곧게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곡선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결국은 C2가 제로고 sin 알파 L이 제로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좌구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좌굴이 일어날 때 조건은 sin 알파 L이 0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in 값이 0이 되는 것은 그 파이 배수일 때 0이 되니까요. 알파 L이 n파이라고 둘 수 있고 n은 1, 2, 3일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이 상수로 대체했던 이 알파가 결국 L분의 n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 식에서 P는 2i 알파 제곱이니까요. 알파 제곱 2i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즉 P는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좌굴이 났을 때 가해지는 힘 P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됐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n을 1로 둔다면 그러면 우리가 p는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임계 하중으로 우리가 PCR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양단이 핀으로 지지된 길이가 긴 장주의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단면 2차 모멘트 I 어떤 이런 그 기둥이나 보가 있을 때 이것의 단면 2차 모멘트 I고 또 이것의 단면적이 A일 때 그 회전 반경 K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즉 단면 2차 모멘트 I는 단면적에다가 회전 반경의 제곱을 곱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식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응력을 한번 정해 보겠는데요. 시그마 CR이고요. 응력이니까 임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임계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CR은 여기서 구한 임계 하중 PR을 나누기 단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L제곱에 파이제곱에 2이고, 그리고 이 I 자리에 지금 K제곱 A를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분모에 A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K를 밑으로 내려보내서 정리하면 K분의 L의 제곱분의 파이제곱 2 이렇게 됩니다. 이때 K분의 L을 우리가 람다라는 기호로 대체를 하고요. 그럼 람다 제곱분의 파이제곱 2가 되겠죠. 이때 람다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K분의 L인데요. 이 K는 회전 반경입니다. 즉 단면에서의 중심축을 중립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반경을 나타내고, 즉 단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값이 되고요. L은 기둥의 길이를 나타내고죠.
즉, 이 람다라는 것은 기둥의 단면의 성질 대비 길이의 성질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장비라고 부르고요. 즉,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둥의 굵기, 이게 기둥의 굵기와 관계되는 파라미터고, 이것은 기둥의 길이죠. 그래서 기둥의 굵기 대비 길이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람다를 정의하고 이것을 세장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임계 응력이라는 것은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상수값이고 E는 기둥이 갖는 재질의 역률이죠. 그래서 역률이 지금 관계된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짐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처짐 일반 해를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요. 여기서 C2는 0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데 C1 sin 알파 x에서 우리가 n equal 1, n equal 1일 때는 n equal 1일 때는 그냥 알파 L이 파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일 때 우리가 가장 큰 처짐이 생기는 데는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가 가장 많이 처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높이가 x가 2분의 l일 때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l일 때 이제 최고 큰 처짐 델타가 될 거니까 이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는 C1의 sin 2분의 알파 L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알파 L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L은 n파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파 L은 n파이로 대체를 했고요. 그러면 n이 1일 때 여기에 n이 1일 때처럼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sin 2분의 파이 1이니까 결국 C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1이 결국은 가운데 처짐, 가장 큰 처짐인 델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짐 곡선의 식은 y는 C1 자리에 델타를 넣어서 델타 sin L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알파가 L분의 n파이니까요. n을 1로 집어넣으면 알파는 L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식이 지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n이 붙어가지고 델타의 sin L분의 n파이 x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처짐식이 사인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좌굴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휠 때는 이 형태가 사인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n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1일 때는 이렇게 하나의 4분의 1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사인이 되고요. n이 2가 되면 n이 2가 됐을 때는 2분의 L일 때 벌써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은 n이 2일 때는 이런 형태의 처짐 곡선이 나오는 거고요. 또 3, 4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짐을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은 별 의미는 없는 것이 되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오일러 공식이 적용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